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大家好. 저는 시사중국어학원 강남 캠퍼스 광패스 HSK 5급 여러분들을 날아오르게 해드릴 강사 이나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요. 세상 쉬운 쉴더 구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쉴더 구문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또 배워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또 가지고 왔느냐? 이 쉴더 구문이라는 게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이게 은근히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명쾌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쉴더 구문은요. 쉴더 강조 구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문장에 쉴과 더를 사용해서 어떤 내용을 강조해주는 문장을 쉴더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쉴더 구문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첫 번째, 오하 원칙을 강조해주는 오하 원칙의 쉴더 구문이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강조해주는 생각 견해의 쉴더 강조 구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스럽죠? 이게 뭐지 싶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어낸 거라 그래요. 아마 처음 들으셨을 텐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강의에서는요. 둘 중에서 오하 원칙의 쉴더 구문부터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하 원칙의 쉴더 구문은요. 일단 어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쉴과 더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뒤쪽에는 반드시 동사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동작을 하긴 했는데 언제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대체 오하 원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사실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를 보면은 쉴더 구문 설명이 대부분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뭐 시간, 장소, 방식, 목적, 대상 등을 강조해 준다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데 저도 학생 때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뭔가 좀 용어가 조금 딱딱해서 그런가? 저는 다음날 되면 싹 다 까먹고 와닿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친근한 용어를 사용해서 조금 더 쉽고 그리고 또 기억에 잘 남게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이 오하 원칙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라면 육하원칙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육하원칙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죠, 육하원칙? 네, 누가, 그 다음이요. 그렇죠, 언제, 그 다음이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바로 육하원칙인데 여기서 하나는 빼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뺄까요? 네, 무엇을 빼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뺀다고요? 무엇을 빼주시면 됩니다. 기억하기 쉬우시죠? 그래서 우리 육하원칙에서 무엇을 뺀 나머지 5가지를 강조해 주는 게 바로 오하원칙의 쉴더 구문인데요. 즉 동사를 하긴 했는데 이 동작을 하긴 했는데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의 내용을 앞에 적어서 강조한다 이거예요. 우리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문을 한 가지씩 들어봅시다. 자, 누가부터 강조해 볼까요?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맛있는 요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야, 이거 너가 했어? 뭐 요리 맛있어 보인다 하니까 동생이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 요리 우리 엄마가 했어. 이 요리 내가 한 거 아니고 우리 아빠가 한 것도 아니고 이 요리는 우리 엄마가 했어.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这个菜是我妈妈做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러분 보시면은 실과 더 사이에 강조하는 내용을 넣으시는데 자, 동사는 뒤쪽에 나와 있죠. 자, 요리를 하긴 했는데 누가 했다? 我妈妈做的. 우리 엄마가 한 거야 라고 해서 누가를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엔 언제를 강조해 봅시다. 너 중국 유학 갔더니 한국 돌아왔구나. 너 언제 왔어? 나 어제 왔어. 나 오늘 온 것도 아니고 그저께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어제 왔어. 라고 해서 어제를 강조하고 싶을 때我是昨天来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来 오긴 왔는데 언제 왔어요? 어제 왔어. 이렇게 어제, 언제를 강조해주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어디서도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전 중국에서 온 게 아니라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강조하면 되냐? 여러분 죄송한데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요거는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자, 어떻게 강조하면 되냐? 我是从韩国来的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동사는 뒤쪽에 출연했죠. 자, 내가 오긴 왔는데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从韩国来的 한국으로부터 왔다. 해서 어디서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무엇을은 강조할 수 없고요. 어떻게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버스 타고 학교에 왔구나. 너 버스 타고 왔구나. 대답할게요. 아니에요. 저 버스 타고 학교에 온 게 아니라 저는 지하철 타고 학교에 왔어요. 저 지하철 타고 학교에 왔어요. 해볼게요. 我是坐地铁来学校的 라고 해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동사가 뒤쪽에 나왔는데 이 동사가 목적어를 취한다면 목적어도 뒤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来学校 내가 학교에 오긴 왔는데 어떻게 왔는데? 坐地铁来学校的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를 강조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왜도 강조해 볼게요. 야, 너 나 보고 싶어서 여기 왔구나? 아니거든. 나 너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나 이 일 때문에 온 거거든. 나 이 일 때문에 왔어. 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왜 왔냐? 我是为这件事来的 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너 때문이 아니라 为这件事 이 일 때문에 왔어. 라고 해서 왜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봐주시면 좀 쉽죠? 하긴 했는데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은 강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좀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냐면요. 수업 시간에 학생분들이랑 같이 어순 배열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어순 배열을 하면은 이렇게 어순을 배열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我是这个菜做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했더니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뒤에 이제 동사 넣은 건 잘 하셨죠? 만들긴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나는 이 요리를 만든 거야. 저 요리를 만든 게 아니라 나는 이 요리를 만든 거야 라고 해서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긴 했는데 무엇을 했냐는 강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이 동사의 목적어는 이렇게 앞에다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해 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우리 이런 쉴더 구문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은 방금 제가 같이 예시로 들었던 문장들이고요. 자, 특징 첫 번째. 쉴더 구문은 이미 발생한 과거일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인데요. 쉴더 구문은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学校是什么时候开学的? 보시면은 실과 더가 사용된 쉴더 구문인데요. 그죠? 그 다음에 开学, 개학하다라는 동사 뒤쪽에 잘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해석해 보셨나요? 아마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학교는 언제 개학해? 학교 언제 개학해? 이렇게 하신 분들 분명히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아쉽지만 이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학교 언제 개학해가 아니라 학교는 언제 개학했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왜? 쉴더 구문을 사용한다라는 거는요. 이미 이 동작이 발생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개학한 건 알고 있어. 너 학교 개학한 건 알고 있는데 언제 했니?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학교는 언제 개학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쉴더를 빼시면 되죠. 쉴더를 빼시고 学校什么时候开学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잠깐 지울게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은 쉴더 구문에서 쉴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쉴더 구문이 있을 때 쉴은 생략해서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我是昨天来的 이렇게 써도 되지만 생략해서 我昨天来的 됩니다. 그 다음 我从韩国来的 요것도 가능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是 앞에 즉 주어 자리에 这나 나와 같은 지시대사가 보인다면은 이것은 생략해 주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주어 자리에 这, 나와 같은 애들이 있을 때는 생략 불가. 그거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요. 목적어는 더 뒤로 후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지금 이런 예문들에서는 목적어 자체가 없어요. 여기 동사만 딸랑 있죠. 여기도 동작만 딸랑 있고요. 근데 이 밑에를 보시면은 来学校라고 해서 학교에 오다.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목적어가 있을 때는 이 목적어가 더 뒤로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 我是坐地铁来的学校. 이것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되셨나요? 의미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는 뒤로 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특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특징. 부정은 不是什么什么的의 형태이며 이때 실은 생략할 수 없다. 그래서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이 요리는 우리 엄마가 한 게 아닙니다. 부정하고 싶으시면 这个菜不是我妈妈做的. 나는 한국에서 온 게 아닙니다. 하고 싶으시면 我不是从韩国来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는 어제 온 게 아니야. 어떻게 하죠? 我不是昨天来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不是什么什么的의 형태 사용해 주시고 그때는 실 생략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특징 같이 살펴봤고요. 저랑 같이 관련 문제 한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순을 예쁘게 다시 재배열해 주시면 되는 쓰기 일부분 문제인데요. 한번 제시어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시어는 这些书是 해서 이 책들 그리고 뒤에 실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 출판 해서 얘는 동사로 출판하다 의 뜻이죠. 그 다음 베이징 출판서 하면 얘는 북경 출판사라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 이 친구는 여우라고 발음하고요. 여우 얘는 전치사로 여러분 전치사는 뒤에 항상 짝꿍 묶어 당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뒤에는 보통 어떤 주체가 와서 동작의 주체가 와서 걔가 그 사람이 보통 뭐뭐가 뭐뭐이 정도로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 친구는. 자, 그 다음 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쉴더 구문을 배웠으니까 이거 당연히 쉴더 구문이겠지 하고 접근을 하실 텐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쉴더 구문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좀 팁을 드릴까 하는데요. 만약에 제시어를 살폈는데 제시어 속에 실이 있고 그 다음 더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이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실을 제외한 또 다른 동사. 여러분 다시 실이 있고 더가 있고 그 다음 실을 제외한 또 다른 동사.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하게 있다. 그러면은 100% 쉴더 구문은 아니고요. 쉴더 구문일 수 있겠다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순에 맞게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제시어를 쭉 보시면은 쉴 보이죠? 그 다음 더도 보이고요. 그 다음 쉴을 제외한 또 다른 동사 출판, 출판하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이거 쉴더 구문 아닌가? 의심해 보셔야 되고 한번 쉴더 구문 어순대로 적어볼게요. 자, 우리 실과 더 사이에 강조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 이 앞에 这些书가 엮여져 있으니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요 하고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 우리 쉴더 구문에서 동사가 뒤쪽에 위치했었죠. 그래서 동사 뒤쪽에 넣어줄게요. 여기에. 그래서 이 책들이 출판되긴 출판됐는데 누가 출판했는지, 언제 출판했는지, 어디서 출판했는지, 어떻게 출판했는지, 왜 출판했는지 이런 걸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적으시고 나머지 애들 보니까 이렇게 묶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전치사 뒤에 짝꿍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 베이징 출판서 이렇게 묶어서 북경 출판사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다가 넣어볼까요? 오, 칸이 모자라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이 책들은 출판되긴 출판되는데 누가 출판했다? 북경 출판사가 출판했다라고 해서 누가를 강조해주는 오하 원칙의 쉴더 구문이 맞았네요. 그래서 우리 쉴더 구문 의심되시면은 이렇게 어순에 따라서 적어 보시고 이렇게 봤을 때 의미가 오하 원칙을 강조한다. 그럼 쉴더 구문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이번 강의에서 저랑 같이 오하 원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 다음 강의에는 저랑 같이 이어서 생각 견해를 강조하는 쉴더 구문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강의 내용도 무지무지 유익하니까 놓치지 않고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이나라 강사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봬요. 再见!